안녕하세요. 프리뷰NN 팀장입니다. 1월 26일 오후 경기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경기 있습니다. 농구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DB와 가스공사의 경기입니다. 오늘 이 경기가 좀 변수가 많은 경기입니다. 일단은 지금 DB 같은 경우 용병 교체설이 있어요. 에르난데스 대신에 지금 토머스를 영입을 하면서 에르난데스와 더 이상 가지 않겠다는 김주성 감독의 의지가 있었고, 전반적으로 김주성 감독이 원하는 그 높이의 농구, 트리플 포스트 그 부분을 보다 더 확고히 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입니다. 현재 DB의 농구는 알바노 백코트를 중심으로 해서 강상재, 김종규, 용병 이렇게 어떤 3명의 포스트를 배치시킨 다음에 공격력을 극대화하겠다라는 게 DB의 목표입니다. 다만 이제 그게 잘 먹히지 않는다면, 그게 만약 그 부분이 뻑뻑하게 돌아간다면 일단 외곽에서 좀 풀어줘야 되는데, 일단 확실히 외곽포가 없다라는 게 DB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외곽이 지금 현재 34%의 적중률을 보이고 있고, 현재 DB에서 뭐 외곽을 쏠 수 있는 자원이 그렇게 딱히 많지는 않습니다. 강상재와 알바노 정도이고, 나머지 선수들은 외곽 시도조차 많지 않은 상황. 그나마 이 박인웅마저도 시즌 아웃됐죠. 박인웅이 시즌 아웃되면서 백코트의 뎁스가 더 얇아졌다라는 점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 가스공사는 직전 KCC와 경기에서 승리하였지만 제가 이날 프리뷰 해드렸죠. 가스공사가 잘해서가 가스공사를 추천드린 게 아니라 이날 KCC의 경기력이 가스공사보다 더 안 좋았기 때문에 가스공사를 추천을 드렸는데, 여전히 가스공사의 경기력은 뭐 썩 좋지 못합니다. 정효근이 지금 폼이 정상이 아니고 이대성과 이대현에게 많이 의존하는 그러한 경기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유도훈 감독이 이 경기하기 전에 일단 이대성을 보다 수비적으로 쓸 것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벨랑겔의 공격력을 극대화하겠다. 결국은 오늘 경기 유도훈 감독이 수비로 오늘 경기를 풀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과 다름없고요. 그 다음에 이대성이 알바노를 집중 마크하고 벨랑겔의 공격을 극대화하겠다라는 취지는 결국은 뭐 벨랑겔이 공격력이 극대화된다고 해봤자 얼마나 극대화 되겠습니까? 이대성으로 하여금 좀 수비 좀 해라. 네가 알바노를 좀 타이트하게 막으면서 좀 한번 오늘 경기를 풀어보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지금 가스공사의 공격도 썩 지금 효율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효근이 지금 상당히 부진한 상황에서 이대성이 수비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결국 이대현 말고는 딱히 공격에서 활약을 해줄 선수가 없는데, 이대현이 과연 DB의 어떤 높이를 극복할 수 있느냐, 김종규나 강상재를 극복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도 또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경기가 이게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누가 쉽게 앞설 수 있는 경기가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DB가 현재의 어떤 흐름, 그 다음에 어떤 체력적인 문제, 지금 계속 가스공사는 퐁당거리는 경기 스케줄이고, DB는 그래도 이틀 정도 쉬었죠. 그래서 DB가 보다 더 오늘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추천 팁은 언더드립니다. 언더드리고 그 다음에 DB가 어렵게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자농구 보겠습니다. 우리은행과 하나원큐인데 우리은행은 오늘 박혜진이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근데 긴 시간은 출장을 못하지만 일단 코트 감각이라도 익히기 위해서 박지현이 아니라 박혜진이 출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최이샘은 아직은 조금 이르다고 하는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리고 지금 뭐 거의 일주일간의 휴식이고 직전 경기 신한은행에 패했고 아주 그냥 오늘 그냥 뭐 작심을 하고 나올 것 같습니다. 느낌에. 항상 그래 왔습니다. 우리은행은 경기 지면 그 다음 경기 항상 완전히 학살하는 모드로 경기를 해 왔었던 우리은행이고 그 다음에 하나원큐 같은 경우는 양인영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양인영이 페인트존에서 몸싸움도 잘하고 투지도 있고 예전처럼 이렇게 몸싸움 해가지고 뭐 좀 하면은 핑핑 쓰러지고 뭐 그런 양인영이 아닙니다. 양인영이 상당히 좋아졌다라는 게 이제 긍정적이고 다만 신지현의 폼이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신지현이 30분 이상을 충분히 뛰어주어야 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양인영이 다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파울이 많다라는 점이에요. 항상 파울 트러블 때문에 출장 시간이 길지 못하다라는 점인데 오늘도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지금 하나 외환에는 젊은 선수들, 어리고 젊은 좋은 선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정예림도 있고, 그다음에 김지영 최근 잘해주고 있고, 김하나는 좀 아니고, 그다음에 박소희도 잘해주고 있고, 김하나가 센터에서 상당히 잘 버텨주고 있고, 뭐 고소연도 잘해주고 있고, 참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아직은 너무 연륜이 없다. 경험이 부족하다. 그러한 점이 좀 아쉽다라는 점이 오늘 하나 원큐의 어떻게 약점일 수도 있는데 일단 신지현이 폼이 안 좋다라는 게 가장 큽니다. 이게 가장 커요. 일단 신지현이 좀 풀어줘야 되는데 신지현이 폼이 좋지 못하면서 신지현이 풀기가 좀 어려운 상황. 전 그래서 이 경기는 일단은 이 마이너스 7.5나 주더라고요. 많이도 줘요. 그죠? 우리은행이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우리은행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다득점 예상합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휴식이 있었던 만큼, 우리은행의 슛감도 살아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원큐도, 최근 젊은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충분히 다득점 정도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무슨 뭐 80대 60? 뭐 그 정도? 하여튼 뭐 그런 언저리 정도의 어떤 스코어 저는 예상을 합니다. 오늘 우리은행이 공격 아주 맘먹고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OK와 현대캐피탈 경기인데 이게 OK가 제가 봤을 때는 공격력만큼은 OK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뭐 대한항공만큼은 아니지만 일단 뭐 용병만 따지면 레오가 최고죠. 용병만 따지면 레오가 최고인데 지금 OK의 문제점이 뭐냐면 리시브 효율이 직전 경기 12%였어요. 우리 카드와의 경기에서. 리시브 효율이 12%였다라면 결국은 뭐 이건 레오한테 몰빵을 할 수밖에 없는 배구예요. 뭐 마땅히 올릴 데가 없잖아요. 2단 공격을. 그리고 지금 송명근이랑 박승수의 리시브 효율이 너무 좋지 못하고 게다가 차지환마저 최근 뭐 버러우 상태입니다. 보이질 않습니다. 차지환마저. 그래서 일단은 OK금융그룹이 좋았을 때가 차지환이 살아나고 레오가 점유율 한 40%대 가져가는 거. 그게 가장 좋은 흐름인데 그 다음에 이제 송명근과 차지환이 점수의 합이 레오만큼 되는 게 이제 가장 좋은데 지금 뭐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레오 혼자만으로도 충분히 위력적인 팀이고 또 레오의 서브가 있기 때문에 뭐 무시할 상황은 아니다. 그 다음에 현대캐피탈도 리시브가 최근 좀 흔들립니다. 일단은
전광인의 리시브가 조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점이 조금 아쉬운 상황. 직전 경기는 그래서 4세트 이후부터는 빠졌습니다. 예, 빠졌고, 또 하나는 이제 이현승과 김명관이 돌아가면서 세타 역할을 해주고 있지만 이 누구 하나 마음에 들지가 못해요.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번갈아 쓰는 겁니다. 이게 무슨 문제점을 야기시키냐면 공격수들에게 타이밍을 공격수들이 이 세타에 따라서 타이밍을 맞춰야 되는데 이제 그게 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현대캐피탈도 오늘 경기가 상당히 중요한 경기인데 어, 결론은 일단 OK 금융그룹은 일단 뭐 공격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현대캐피탈은 공수의 어떤 전반적인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이제 경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땐 지금 OK 리시브 효율이 너무 안 좋아요. 예, 이 정도 효율이라면 레오한테 몰빵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현대캐피탈이 레오만 쫓아다닌다면 충분히 오늘 경기 현대가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두 팀이 좀 세트별로 기복이 있는 팀이라 한 번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리고 오늘 기준점이 185.5인가 184.5인가 그런데 너무 높아요 기준점이. 예. 그래서 그리고 이 경기가 5세트까지 갈 거라 생각하지 않으면서 저는 현대캐피탈의 승 그리고 언더 예상해 봅니다. 다음에 IBK와 페퍼와의 경기인데 IBK가 리시브가 이제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IBK의 장점이 리시브였거든요. 산타나와 표승주를 리시브 라인에 두면서 안정적인 어떠한 리시브를 통해서 김학영 세타가 어떤 빠른 토스로 인해서 산타나와 뭐 표승주나 또는 뭐 육서영이나 뭐 이런 선수들을 살리는 게 IBK의 어떠한 장점이었는데 그 장점을 직전 경기에선 전혀 보여주지 못했어요. 왜? 리시브가 안 되니까. 게다가 이제 김희진은 정상적인 몸 상태가 아니고 직전 경기 산타나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지만 뭐 3대0 셧아웃 당했죠. 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 리시브가 안 되니까 산타나 말고는 쓸 수 있는 공격수가 없어요. 예. 오늘 리시브가 IBK에게는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페퍼는 직전 2승 챙겼죠. GS 잡으면서. 경기력은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경기력은 좋아지고 있고, 이날 승리의 1등 공신은 당연히 뭐 니아 리드죠. 예, 니아 리드 1등 공신. 그리고 2등 공신이 박경현입니다. 이 박경현이 팀을 아주 들었다 놨다 하는데 이 박경현이 직전 경기에서 리시브 효율을 50% 보여주었어요. 예. 50% 보여주었는데 과연 오늘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박경현이 오늘도 17득점에 리시브 효율 50% 보여준다? 전 페퍼가 이긴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 근데 이게 그렇게 또 뭐 쉽지는 않잖아요. 그 다음에 GS보다는 IBK가 서브가 더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경기가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좀 어렵긴 해요. 왜냐, IBK도 기복이 심한 팀이고, 페퍼도 좀 뭐 기복이 좀 이런 박경현이라는 선수 때문에 어떠한 리시브에서의 어떤 기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니아리드, 저는요, 지금 현재, 이 여자 배구에서 가장 좋은 용병은 엘리자벳. 예, 가장 좋은 용병은 엘리자벳.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니아리드나 뭐 옐레나 정도 예,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박경현이 그러니까 니아리드가 물론 나쁜 공 처리가 안 좋아요. 아시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나쁜 공 처리를 못 해요. 예. 근데 리시브를 이렇게 버텨준다면 니아리드에게 양질의 공이 올라가기 때문에 니아리드가 오늘 충분히 좋은 득점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다. 그런데 박경현의 리시브를 도저히 못 믿겠어요. 예, 도저히 못 믿겠고 이 경기를 어제와 같은 맥락입니다. 어제 인삼공사와 흥국생명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이거 여유 있으신 분들은 뭐 장난치고 싶으신 분들은 페퍼 승 사시고 그다음에 이거를 IBK 승을 가는 건 너무 효율성이 없어 보여요. 1.2인가 밖에 안 되는데 오버
예,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오버 추천드리고 IBK 사시는 분들은 뭐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에서 이 프리뷰엔 검색해 주시고요. 네이버에서 프리뷰엔 검색해 주시고 회원 가입만 해 주시면 이 투데이에 있는 빨간 딱지 글들 모두 다 열람 가능하십니다. 저희가 VIP 픽 뽑는 거 모두 다 이 빨간 딱지 안에서 뽑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경기에 접근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 좋아요가 10% 이상, 예, 시청수의 10% 이상 되면은 매달 골드 회원 무료 체험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예, 그냥 2월 달은 그냥 없던 걸로. 일단 1월 달은 골드 체험단 다 모집이 끝났고요. 예, 2월도 골드 체험 모집할 예정이니 좋아요 꾸준히 눌러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저희도 거기에 따른 분명한 보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 VIP 골드 실버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프리뷰 N팀장이었습니다.